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3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비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듣죠. 국회의원의 세비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글쎄 급여라 할까요? 수당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세비라고 한다. 왜 이것을 국회의원의 급여를 세비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한 분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예전부터 왜 세비라 할까? 글자로 보면 간단한데 하필 국회의원에게만 세비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사실은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고민할 낱말이 아니다. 그냥 이쯤 매듭을 짓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제가 세비란 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비라는 낱말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세자가 나왔는데 이 세입과 세출이다. 글쎄요, 관련이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고 한자로는 세자가 같은 세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비를 한자로 보면 해세입니다. 해세 1년 2년 하는 그렇죠 세. 그리고 비는 쓸비다 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쓴다, 비용이다 뜻이죠. 매년 쓰는 비용이다, 매년 나가는 돈이다.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 글자를 좀 더 따져보면 이 해세가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재밌는 글자다. 왜 재밌느냐 하면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게 섞여져 있습니다. 위에 이거 거칠 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거칠 지자예요. 걸음보에 거칠 지자. 아랫부분에 또 이렇게 소자 비슷한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발지자죠. 그렇죠? 발지자가 두 개 있는 것이에요. 걸음이라는 것은 발이 두 번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개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개술은 오른쪽 부분을 보면 이것은 창과예요. 창이라는 것은 무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무기 또는 농기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기인 동시에. 그러면 이것이 왜 이 발과 걸음과 창을 합쳐서 1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발이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발 두 개는 걸음보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창과다. 창과가 변한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1년을 가리키느냐? 자, 이러한 글자를 아무도 만든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고 지금 몇천 년 지나서 이 글자를 학자들이 접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정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학자들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지나온 자치다는 얘기죠. 발자국이라는 자치다. 무엇이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발자치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겠죠. 그래서 참 경우에 따라서는 한평생 전쟁터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에는 한평생이라는 뜻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매년 싸움터를 전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년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 이것이 농기구다. 농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다. 한 해의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를 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한다. 네, 특별한 의식을 글쎄요, 농기구를 좀 거룩하게 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답이 어느 것인지 모르고, 이 이외에도 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보자와 합쳐진 것이 해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쓸비는 이제, 뜯어보면, 조개표입니다. 사용한다,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안일불이다. 자, 안일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 모양 똑같습니다, 위에. 결국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예요. 나무다. 나무를 이렇게 묶느냐, 푸느냐. 나무를 동여 매느냐, 맨 것을 푸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 돈을 푼다. 돈을 풀어서 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세는 매년 쓰는 돈이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주는 돈이 국회의원 세비다. 그러면 왜 다른 관리들도 매년 결국은 연봉을 받는데 왜 국회의원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답을 제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언제 나오느냐라는 것을 제가 뒤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의 낱말 뜻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한 해 동안 쓰는 경비다. 그렇죠? 그래서 세비다. 국가기관에서 관료 등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것도 매년
예산을 짜서 지급한다. 그러므로 세비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뜻인데 이러한 뜻으로는 잘 안 쓰겠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법률로 정해놓은 법률 용어라 할까요?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낱말을 사실은 뭐 일본에서 온 낱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더라도 수당이다, 활동비다 이런 의미는 있는데 봉급이다, 급여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뭐 급여로 보지 않느냐, 단지 수당으로 보느냐라는 그런 의문은 좀 생깁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어사전에 매월 지급받는 수당, 급여라고 하면 쉬울 건데 왜 또 수당이라고 했느냐는 그런 의문은 남는다. 자, 우리나라 기록에 언제 나오느냐? 제가 쭉 찾아보니 뭐 저는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찾습니다만 조선왕조실록에 어떤 낱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항상 처음 쓰인 것은 아니다. 쭉 쓰이는 일반적으로 쓰는 낱말들은 이제 그 속에 띄엄띄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참고로 할 뿐인데 순종실록에 보면 순종실록의 이제 내용이 일한병합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이 먼저 보면 좀 이상하죠. 한일병합, 한일합방 이런데 어쨌든 왕조실록에는 일한병합조약 제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쓰는 이것이 국회의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는 의미로 좀 구체적으로 쓰인 예의 처음이 아니겠느냐. 물론 왕조실록을 보면 이 이전에도 세비란 말은 나옵니다만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1년간 지출하는 돈이다. 그런 뜻으로는 여러 번 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가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일본에서 이것이 많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쓰였어요. 실제로 많이 일본에서 세비란 말이 쓰였다. 근데 우리 자료에는 이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률을 보면 법률 제23호라고 돼서 1949년이에요. 1949년 3월에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 연간 36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법률 속에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이 돼서 1956년도에 보면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받는 보수와 동액의 세비를 지급한다. 세비란 말이 법 속에 나옵니다. 우리 법률 속에. 그러다가 이게 1973년도에 이 법률이 폐지가 되고 이제 또 새로운 법률이 나오는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놓고 세비란 표현은 이제 이 법률 속에서 삭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세비란 말이 없어졌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관련된 법률이 있을 때 한쪽에 어떤 법률이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법이라든지 있으면 어디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세법에서는 또 어떻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세비란 말이 다른 몇 개의 법률에도 들어있는데 일단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비란 말이 빠졌지만은 관련 타 법률에는 좀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비란 말이 우리 역사 속에 좀 나타났다가 지금은 큰 틀에서는 사라진 얘기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비란 말이 없어졌지만은 우리 말하자면 매스컴이나 우리의 사람들의 입에서 국회의원 어떤 급료를 얘기할 때는 세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일본에서 온 말인 거는 확실합니다. 중국에서도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비와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우리가 제가 앞에서 1949년도에 만들어졌다 했는데 일본에서도 1940 한 5, 6년일까요? 그쪽에 이제 자기네들 패전 후에 이 새로운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도 나옵니다만 그 전에도 있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일제시대에도 있었다라는 이제 이 낱말이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비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왜 세비라고 하느냐를 더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그만두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자가 들어간 건 우리가 세입, 세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국가 예산을 할 때 세입과 세출을 하죠. 이때 흔히 세금이다. 세금 할 때 세자입니다. 세입.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세입이란 말은 있습니다. 조세의 수입이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세금 세자를 써서 나갈 출자 쓰는 세출이란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 세출이라고 할 때는 이 해세자를 쓴다. 세입, 세출. 1년 동안의 정부 예산으로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이다. 그렇죠. 수입과 지출을 얘기할 때 세입, 세출을 한다. 예, 그렇죠. 네, 애뉴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입은 행정법에 관한 행정용어로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정부 또는 지자체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금은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세금이. 그리고 세출은 국가나 지자체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지출을 세출을 한다. 그래서 세입, 세출을 맞춰서 국가 예산을 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년을 뜻하는, 해를 뜻하는 한자가 몇 가지 있느냐 하면 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 그리고 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 중국에 하나라 때는 1년을 세라고 했다. 상나라 때는 사라고 했다. 이건 제사할 때, 제사 지낸다 할 때 사예요. 상나라는 은나라를 얘기하죠. 그리고 주나라 때는 연이라고 했다. 당우, 요순 시대에는 제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라는 말을 씁니다.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연세. 할 때 몇 년 살았느냐,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년과 여기에 세를 합쳐서 연세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고, 왜 제사사를 쓰느냐. 그렇죠? 은나라 때는 왜 살을 1년으로 했느냐 하면, 은나라 때는 그 새해 처음에, 첫날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이제 새해 처음에 지냈다. 그래서 제사사가 1년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당우시대는 어쨌든 이 제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실을 제, 뭔가 차에 물건을 씻는다. 적재를 한다. 할 때도 이제 이 제자를 쓰는데, 우리가 이런 말은 있죠. 천재이루다. 이때는 천재는 천년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해를 1년을 얘기합니다. 천재는 천년이다. 천년에 한 번 만날 그런 것을 천재일우의 기회, 천재일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이제 빗자와 관련된 이 글자, 이것이 안일불이라고 했습니다. 안일불 가지고 만드는 글자 몇 개 보면 사람 인을 합치면 부처님 불이에요. 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우기에는 그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손수, 재방변을 하면 떨친다, 떨쳐버린다. 이 빗자, 이 글자 자체가 나무를 이렇게 묶은 것이다. 나무를 이렇게 풀어버린다. 그래서 생각하면 떨친다. 그리고 중인변 하면 비슷할 불이다. 삼수를 넣으면 물이 끓어오른다. 예. 그래서 안일불 할 때는 불소라든지 할 때 쓴다. 또 달러를 얘기할 때 몇 불이다 할 때 이걸 씁니다. 그렇죠? 자, 부처님 불은 불교 할 때도 쓰고 프랑스를 얘기하는 불란스 할 때도 이걸 쓰고, 떨칠불은 지불한다. 예. 떨쳐서 풀어서 낸다. 불출한다. 물건을 불출한다. 그렇죠? 비슷하다는 것은 방불이다. 흡사하다, 비슷하다. 끓어오른다는 것은 비등한다. 물이 비등한다. 자, 물은 100도씨에서 비등한다. 끓어오른다. 비등점이다. 물의 비등점은 100도씨다. 습시.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세입이란 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비. 그렇죠? 그리고 세입, 세출. 세입이란 것은 법률적으로는 거의 없어진 낱말이지만은 아직도 많이 우리 입에서 쓰고 있는 그런 낱말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